6월 27일 금요일 이슬투자인사이트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는 이제 고점 부근까지 이제 붙여놨습니다. 이제 넘을 것으로 보이고 거의 넘는다는 게 기정사실화가 되어가고 있고 고점을 이제 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올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지금 여러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S&P 500은 뭐 장중의 최고가를 뭐 경신하기도 했고 그 이유는 상호관세 유예를 또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건 트럼프가 말한 건 아니고 이제 백악관 대변인의 이제 레빗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유예 시한 연장에 대해서 아마도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거는 뭐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지만 연장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변인이 말했는데 왜 증시가 반응을 했냐면 이게 보통 이제 대변인이 말한다는 거는 거의 뭐 대통령이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그러한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뭐 대변인 같은 경우도 무언가를 얘기할 때 그냥 본인 생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회의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장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게 시장의 반응이 있는 이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장이 된다고 하면은 지수에서 원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뉴스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 본인이 말을 해야 100% 믿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유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일단 현실이다라고 우리가 기사들을 보면서 해석해 볼 수 있고, 중국과 뭐 무역 관련 합의를 서명했는데 뭐 세부 내용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나중에 얘기를 할지 뭔진 모르겠지만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 서명에 대한 그 협의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거는 반도체에 관련된 거를 미국하고 중국이 어느 정도 첨단 반도체 관련된 거를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원래 이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강도가 조금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중소형 반도체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인도와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나라랑도 또 합의를 할 거고 점점 이 관세에 대한 합의도 이제 일반화가 될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악재가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조정이 장중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종목들이 대부분 지수 조정 대비 많은 변동성과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이런 순간적인 하락의 반응에 영향을 받은 걸로 보이고요. 어제의 하락은 하락이라는 것 자체가 뭐 결과적으로는 좋진 않지만 하지만 이 전체적인 추세에 있어서는 조정은 상당히 좋은 조정이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갭이 있다라는 건, 증시에 갭이 있는 거는 어떻게든 메꿔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얼마 전 이 갭은 어제 하루로 이 갭이 메꿔졌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 앞으로 이 추세를 이어나가는 데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증시가 뭐 당장 상승을 하진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와야 갑작스러운 이 급락의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부드럽게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 조정이 나와봤자 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몰빵만 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이렇게 증시가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밑에서 받아서 올리는 전략들도 충분히 가능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조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전 해체, 어제 장 마감 뒤에 이 원전 해체에 대한 게 결정이 났습니다. 8년 만에 결정. 그러면서 원전 해체 관련주들의 NXT에서 급등이 나왔죠. 본장 마감하고 한참 뒤에 대체거래소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원전 해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지수에 따라서 조정이 나왔고 발표가 나오고 나서 테마가 되냐 안 되냐의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그리고 장 마감하고 제가 어제 실시간 텔레그램 코멘트를 드렸던 것처럼 테마가 형성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대체거래소에서의 일단 테마의 현상, 본장에서의 테마의 현상을 오늘 당일 전략으로 볼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면 이 500조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그 전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국가, 원전 해체에 대한 결정, 그리고 원전 해체를 상업용 원전 해체를 하는 두 번째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결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제 NXT에서 반응들이 나왔으므로 오늘 테마 형성했다는 당일 전략 정도를 구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XT에서 만약에 종목들이 계속 달리는 현상이 나오고 본장 초반에 달리는 현상이 나오면은 후속주로 매매를 우리가 해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NXT에서 쏘고 죽는 현상 나오면은 패스죠.
그래서 이건 제가 NXT에서 계속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당일 전략으로 보고 테마 형성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 NXT에서의 움직임을 또 보면서 코멘트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당일 전략으로 보도록 하고요. 오징어 게임 오늘 오픈을 하는데 증시에서 기대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기대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3의 순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죠. 순위에 따른 추후에 순위가 높게 나오면은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 여기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리스크는 어떤 거죠? 순위가 낮으면은 리스크가 됩니다. 반응이 없겠죠. 근데 증시 기대감으로 만약에 상승을 했다면 이 리스크가 커질 겁니다. 근데 상승을 안 했죠. 그러면은 순위가 낮게 나와도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대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오징어 게임 3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순위가 자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 3는 마지막 시즌입니다. 오징어 게임 2가 비록 혹평을 받았어도 오징어 게임 3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 1의 그 파급력을 마지막 시즌이니까 받을 가능성. 순위가 그래도 이 내용에 비해서 순위가 올라갈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보통 원래 이런 시리즈물들은 마지막 회가 되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우리는 그런 세부 내용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순위가 중요합니다. 순위. 근데 주말이 껴있죠. 그럼 다음 주에 발표될 순위가 어쩌면 좋은 현상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지금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위치에서는 밑으로 보다는 위로 볼 수 있는 이 등락률이 좀 더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흔히 저는 이거 뭐 가성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막 비중을 여기다 몰빵을 때리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면 지금 위치에서의 리스크, 순위 리스크는 어쩌면 더 위로 볼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제 지식을 말씀을 드리고 인사이트를 말씀을 드리고 접근에 대한 시나리오는 성향에 따르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리스크를 감안하기 싫어. 그러면 다른 테마 보면 됩니다. 굳이 안 봐도 되죠. 근데 마침 증시 조정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오징어 게임 3의 관련주들을 보니까 기대감의 상승도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여기 위치에서는 오히려 주말도 껴있기 때문에 순위에 대한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다만 나는 이게 만약에 순위가 낮으면 손절해버릴 거야. 그런 리스크를 감안한다고 하면은 접근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주 순위 발표 때까지. 근데 그게 아니면 다른 테마 보시면 됩니다. 앞에 인사이트 말씀드렸고 결정은 성향에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 다른 테마들이 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3는 이렇게 전략을 잡을 거고 저는 당연히 손절 리스크를 감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이 순위에 따른 혹은 이 발표 기대감에 따른 기대감이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일부 비중 정도 높지 않은 비중 정도는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정부 정책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뭐 양곡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상법 개정 양곡법 이 두 가지가 지금 7월 4일 날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양곡법은 근데 이번에 넘어가면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이거는 좀 더 뉴스를 봐야 되겠고 오늘 일단 본회의에 대한 논의를 또 하기 때문에 그 본회의에 대한 논의의 기사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전략을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상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처리가 7월 4일 이전에 될 거라는 얼마 전 기사가 있었는데 다만 모든 상법이 개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에 기대감의 전략을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잡아볼 수는 있겠는데 근데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 처리가 안 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 미뤄질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난이도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3법 개정은 접근을 한다고 치면은 4일 전에 처리가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접근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난이도가 높아서 손절의 가능성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잘하는 분들께서 단기 전략으로 보시되 만약에 7월 4일 전에 처리가 될 것 같지 않으면 바로 그냥 아웃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본회의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전략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 정도만 등록해놓고 추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